전직 국회의장, 군 고위 간부, 국립대 교수, 힘 있는 남성이 벌였던 성추행, 권력형 성추행, 갑질 성추행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외국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갑질 성추행이요? 갑질, 네. 권력이 높은 사람이 네네. 아래 사람을 성추행하는 거 그렇게 많아요? 그런 성추행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미국에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개그맨이 있는데요. 개그맨. 빌 코스비라고. 알죠. 네. 한국 정도 뭐 한 이경규 정도. 예.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여성분들 한 33명 33명. 여기 나타나가지고 너를 성폭행했다. 예. 한 30년 전에 과거 30년 전에 한 거를. 했는데 지금 일어난 이유는 다른 개그맨이 대놓고 빌 카스비는 너는 성폭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기 이렇게 좀 내가지고 지금 예. 그런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부끄러움이 조금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 일본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일본은 좀 예의 많이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일본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고요. 예. 사실상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 예, 사실 그 일본에서는 그 섹슈얼 하라스멘트라고 해서 예성이로. 그것을 그 추려서 세크하라라는 세크하라. 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파워 하라스멘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력형 이 다 있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까? 예. 네, 일본에서는요, 보통 그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요새는 그 여성이 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예. 특히 아주 유명해진 것은 소치 올림픽 그 이후에 예. 그 선수들을 그 격려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술에 취한 일본 스케이트 연맹의 회장 여성 회장이 여성 회장이 그 뭐 50세 정도인데 28세에 그 피겨 스케이트 아주 유명한 그 다카하시 선수라는 선수를 하고 해서 키스까지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남자 선수를 헉하고 키스까지 했어요? 굉장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여성이 갑질을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 중에 전 국회의장께서 골프장 캐디를 약간 성희롱, 성추행한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성희롱 추행하신 분의 변명입니다. 변명 내용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이 80 아니요. 그 애는 이제 20대 초인데 내가 귀엽고 소녀 같고 이랬어. 그런 애정의 표시로 내가 아이고 귀엽다 뭐 예쁘다 하고 그렇게 되면 몰라도 무슨 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행동 전혀 한 일이 없어. 자, 저 내용에 보면 국회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번 툭 찔렀는데 이걸 어떻게 만졌다고 표현하느냐. 따로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번 툭 찔렀다. 핀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물론 그 당한 사람이 이거 성추행이라고 느끼면 성추행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전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요. 한국의 아주 옛날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옛날 사고 방식. 그래 이거 딸 같아요.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이분도 분명히 똑똑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말투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말투가 웃긴다. 손가락 끝으로 일단 잡지는 않았고 손가락 끝으로 지르기만 했다. 이런 말투 하니까 미국에서 원래 뭐 감춰져 있던 일이었었으면 엄청 크게 터져가지고 그 말투 때문에 지금 신문 뭐 3면에서 1면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이슈가. 신문 3면에 있다가 1면으로 갈 내용이다. 손가락 끝. 성추행이라고 하면 그게 그 당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거는 어떤 그 생각이 없었다라고 해도 당한 사람이 아주 불쾌하게 느끼면 그게 일본 쪽에서 말하는 섹슈얼 하라스멘트, 세크하라가 되는 거죠. 세크하라.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피해자랑 좀 합의하고 이렇게 무마가 되면 대체로 집행유예죠. 대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죠. 합의가 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성폭력 관련한 범죄들이 충고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야만 수사가 개시되고 그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는. 그래서 그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금전이 실질이 지급되면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양형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이 남아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좀 피해자가 가해자가 돈 주면 네.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처벌 안 하고 물론 뭐 비정식으로 예. 몰래 그렇게 예. 해드리긴 한데 밝히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처벌 받을 수 있고요. 돈 주고 뭐만 하면 둘 다 처벌 받는다. 그렇죠. 내가 5천만 원 주면은 내가 신고 안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돈 받고 그대로 그냥 조용히 있어요. 예. 그럼 옆에 목격했던 사람이 신고해버리면은 그럼 두 명이 다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피해자보다 가해자 더 엄격하게 이렇게 대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강제 추행이라든가 성폭행 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범죄에 있어서 가중해서 처벌하는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이렇게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항을 제대로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보다 피해가 클 거라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나쁘게 평가되는 거죠. 그 개그맨 경우도 예. 그 성추행 당한 여성분들이 예. 원래 그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개그맨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예. 위축되어 가지고 아무도 안 믿을까봐 제가 신고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까봐 신고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20년 지났는데 다른 유명한 개그맨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용기 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진짜 그 피해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한국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그럼 회사에서도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네가 잘못됐다. 예. 오히려 피의자가 거의 되는 것처럼 예.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핀란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물론 거기도 성추행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교 교수들도 막 나오잖아요. 예.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도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 연구원들 성추행했다고 바로 잘렸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돼 있어. 물론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추행 범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하고 후진국형 범죄를 나눈다고 하면 후진국형 범죄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절도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추행 관련해서는 선진국 후진국형 범죄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요. 우리가 매춘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의 영역에서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추행이라는 것은 선진국, 후진국 뭐 이런 거 나누지 않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성추행 문제가 된 게 대학 교수님, 잘 나가는 대학 교수님, 그리고 군대 아주 고위 간부, 뭐 별 몇 개 있는 분, 네. 그리고 고위 정치인 이랬습니다. 일본은 어떤 일본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그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 산사가 그 부하에게 부하를 이거는 그 남자 여자 불문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산사이명 그 선추행하는 예.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근데 대학의 경우도 많이 사실상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역시 자기 그 대학의 제자. 어떤 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되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한국 여성들이 오히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예. 일본 여성들이 조금 오히려 잡는 것이 아닐까. 일본 여성이 한국 예. 여성보다는 더 성추행 고발을 잘 하지 못한다. 약간 좀 요새 그런 생각이 조금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의 성추행도 많았는데 거기도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 성추행하는 일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예.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우 자체가 뭐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아이비리그 학교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뭐 하버드대 하버드 대학교. 원래 뭐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렇게 연애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요새 금지시켜 버렸어요. 스승하고 제자는 연애하면 아예 안 된다. 연애하면 안 된다. 예. 특히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시켜 버렸으니까 아니 그럼 스승과 제자가 나이가 큰 차이가 안 나서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예. 근데 그거 몇 군데에서만 그렇게 된 거고 예.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예.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하버드대, 아니면 유명 명문대만 그렇게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요. 남녀관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제간에 있다라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가 과연 다른 데서 완벽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서 그 사람이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두 분 말씀하시죠. 예. 네, 사실 제가 항상 한국 사회를 볼 때, 그러니까 핀란드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항상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가 그 학생의 길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원래 유교에 이거 상관 어른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불평등해도 그래도 서로 상향하면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곡돼가지고요. 오히려 그냥 자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니는 내 미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문화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덜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학 다니셨죠? 다녔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없는데 교수와 학생들 그 회식하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가 수업 끝나는데 교수가 회식 한번 하자. 그럼 하기 싫은데 교수시니까 그래도 교수시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밤으로 갔는데 뭐 2차로 술집으로 가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술 먹다가 교수가 권유하시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고. 그다음에 교수와 그 학생 사이 하기 싫은 얘기 많았잖아요. 뭐 여자친구 있냐? 왜 없어요? 예쁜데 왜 없어요? 얼마나 사귀었냐? 이런 좀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얘기 굳이 왜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를 보셨다는 얘기죠. 대학 다닐 때. 옆에서 그런 외식 자리 직접 참석했고요.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라든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 섹하라. 섹시하라 하라스멘트. 남자친구인지 물어보는 자체가 성희롱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엄격합니다. 저도 한국 대학에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것은 만만치는 않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사실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교수가 눈치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이것 좀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